네, 1월의 마지막 거래일 그동안 조금씩 변동성을 보여왔었던 국내 증시가 멈출 줄 모르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폭탄 속에 결국에는 3,000선이 이탈이 됐습니다. 시장의 조정과 변동성을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네 분께 도움과 조언을 또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책임져 주실 분들입니다. 김민수 대표, 염승환 부장, 그리고 박정식 대표 자리해 계시고요. 화상 전화 연결은 오늘 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종석 과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이제 네 분과 얘기를 나눌 이슈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파란불 켜진 국내 증시 조정도 이겨낼 수 있는 찐 투자법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네, 먼저 염승환 부장님, 가치가 증가하는 중소형주를 사자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조정을 이용해서 주도주를 사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박정식 대표는 친환경 관련주를 주목하라라고 관련 투자법 세워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종석 과장은 2차 전지 섹터를 저가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오늘 주셨습니다. 네 분의 얘기를 이제 하나하나씩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염승환 부장님, 일단은 지난주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게 됐는데 지금 시장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렇게 좀 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큰 그림상으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좀 사실 지난 1월까지 보면 증시가 이제 고점까지 우리가 계산했을 때 3개월 동안 45% 정도 거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과열이죠. 그래서 쉬어가는 조정이 나오는 건 사실은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언급해드린 대로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조정은 항상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벨이 2,9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더 빠지면 2,900도 일시적으로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변동성이라는 게 또 예측은 안 되니까. 근데 지금 2,970까지 온 상황에서 여기서는 지금 박스권 거의 하단부까지 저는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너무 좀 급락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기보다는 한번 좀 포트를 재정비하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수가 바로 3,200 갑니다. 이러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적어도 다음 주 한 구정 전까지는 좀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좀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좀 과열을 시키는 조정 구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지금 이제 유동성 같은 거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펀더멘탈입니다. 이 펀더멘탈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지금 이제 오늘 한국의 1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될 텐데 지금 예상치가 9.9% 증가율을 예상하는데 그 이상으로 좀 나와주면서 또 여전히 좋은 펀더멘탈을 한번 확인을 해줄지 그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좀 계속 되고 있는데 제가 주말에 이제 증권사 보고서를 한 번씩 다 체크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냐면 각 증권사마다 국내 이제 올해 2021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다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그 전에 증가율이 한 47% 정도 이익 증가를 예상했는데 무려 지금 5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수치가 나중에 가서 또 조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데이터들만 봐서는 펀더멘탈은 전혀 걱정할 게 없다. 그러면 결국 이런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 좀 어느 정도 지난 후에는 또 한 번의 좀 강한 상승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으로 잘 편입하는 게 지금 좀 좋은 전략일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쨌든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모든 종목이 다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안 좋은 것도 빠지지만 정말 내가 좋게 봤던 종목도 빠지고, 또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좀 너무 비싸가지고 못 샀던 종목들까지 다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좀 우선순위를 정하셔가지고 좀 좋아지는 기업 쪽으로는 오히려 한번 포트를 재정비하는 그런 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차피 지수가 이렇게 박스에 갇혀 있게 되면은 저는 좀 못 올랐던 아니면 또 가치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부각되지 않았던 좋은 좀 가치형 중소형주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일단 좀 중소형주에도 눈을 돌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목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잠시 후에 네. 잠시 알겠습니다.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 기간 조정,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질 수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종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은 종목을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 부장님의 이와 같은 얘기에 좀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죠.
오히려 종목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네 분 다 동의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각각 이제 어떤 종목을 어떤 업종을 사면 좋을지에 대해서 앞서서 이제 힌트를 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김민수 대표님 의견을 들어보면 주도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반도체나 2차 전지를 우리가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가요? 네, 다 알았는데 손이 못 나갔던 상황에 대해서 일단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지금 뭐 조정이 배경이나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은 부장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고 솔직히 저희도 다 압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더 갈까 싶어서 못 팔았던 것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움직였을 때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까지 밀릴까 싶었는데 이 정도까지 밀립니다. 그게 항상 시장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저점 매수다, 뭐 이제 분할 매수다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좀 더 갈 줄 알고 고점에 주식 100%를 다 채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걱정이고요. 맞아요. 게다가 네. 또 지금 뭐 어떤 신용까지 레버리지까지 써서 지금 단기적인 고점에서 좀 떨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대응할 여력들이 제일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조금 가슴은 아프긴 한데요. 근데 이런 상황일 때 별거 없습니다. 일단 혹시나 포트 이렇게 쭉 보셨다가 갖고 계신 종목 중에서 그래도 이거는 어떤 100%라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이 종목을 갖고 우리가 반등 나왔었을 때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적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럴 때는 그냥 차라리 손절하고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그러니까 사는 게 갈놈과 못 갈놈을 이제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왜 놈자를 붙이십니까? 분이라고 하셔도 못갈 종목.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약간 이제 리밸런싱을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왔었을 때 일단 또 수급 동향들 한번 쭉 점검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물론 주식을 얄밉게도 다 팔아도 일단 비중을 1월 말 때 확대했던 대표적인 섹터는 어떤 반도체, 2차 전지 관련된 소부장 쪽은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기회 요인들이 높다는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급 악화는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네.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잘 모르고요. 그리고 또 기관 쪽도 물론 이제 연기금 관련된 매도들 일단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라고 하는데 모르죠.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외국인도 여러 가지 뭐 어떤 게임스탑발 때문에 유동성 때문에 확보한다 이런 것도 일단 모르는 상태겠지만은 일단 또 파생 관련된 논리를 봤을 때 지금 이제 선물과 현물 쪽으로 보게 되면 현물 매도, 선물 매수 이런 구조로 나올 수밖에 없는 베이시스란 구조로 봤었을 때는 어떤 선물과 현물 차이가 좀 회복이 돼야 되겠죠. 이런 흐름들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구조적인 변화는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민수 대표가 또 지금 조정장에서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할 업종과 종목은 무엇인지 얘기를 들어볼 거고요. 박정식 대표는 지금 시장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일단은 많이 올라왔으니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저는 지난 한 목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의 좀 자금을 일정 부분 많이 좀 확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대략 50% 정도 수준까지 자금을 좀 확보했으면은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신 분들도 아직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 9월에서 11월 정도 지그재그 파동의 조정력이 왔을 때도 그때도 좀 강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체감상. 근데 그때도 현물은 강력하게 매도하는데 선물은 또 지속적으로 하는 와중에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또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선물은 매수 포지션을 지금 3일 연속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관 같은 경우도 28일, 29일 지금 이틀 연속 순매수로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물은 좀 강력하게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와중이지만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 관계로 필연적인 반등력은 일정 부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기술적인 지지 포인트가 코스피상 2,960선인데
지금 이제 미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증시까지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은 2,886선 그리고 조금 더 밀리면 2,820선 정도가 지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빠지면은 하단 60선에 맞물리면서 기술적 반등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근데 기술적 반등력이 나오더라도 3,030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금 또 시장 리스크가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 중에 특히 올해 턴 어라운드가 되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김종석 과장은 2차 전지 섹터를 저가 매수하자라고 한 줄 의견을 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포트에 없으신 분들 이 장을 이용해서 좀 종목을 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주라고 김종석 과장은 딱 찝어주셨으니까 어떤 종목을 우리가 저가 매수하면 좋을지 바로 종목 얘기 들어볼게요. 네. 저 역시도 이제 너무 조정 없이 올라왔던 증시가 본격적으로 좀 변동성 확대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2차 섹터 종목들을 좀 저가 매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저는 먼저 SK 이노베이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가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대표 종목들 간에 좀 유일하게 빨간불을 좀 켜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이 회사 역시도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 역대 최악의 손실을 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배터리 매출이 3조 원 중후반대를 회복할 예정이고 경제 마진 회복이 좀 기대되면서 앞으로 좀 좋은 성과가 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헝가리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확대시키면서 앞으로 좀 삼성 SDI의 그런 점유율을 좀 넘어설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좀 양극화 물질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었고 최근 주요 원재료인 코발트 가격이 2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당사의 양극화 물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SK 이노베이션과 코스모 신소재를 꼽아주셨습니다. 연부장님은 오늘 이제 가치가 증가하는 중소형주를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이 될까요? 저는 일단 그 뉴트리하고 DYPNF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기업들은 사실 이제 금요일날 급락장에서도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그만큼 좀 가치가 좀 올라가고 있는 쪽에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 뉴트리는 이제 미용 관련된 이제 건강기능식품 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버콜라겐이라고 이 제품이 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건기식 회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좀 스물스물 내려와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기업의 가치는 전혀 뭐 내려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 DYPNF는 이제 분체 이송하는 이제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석유화학 공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을 다 이송해주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데 이게 석유화학에서 끝나면 사실은 좀 모멘텀이 없을 수 있는데 2차 전지 쪽으로도 지금 시장이 진입했습니다. 아까 코스모 신소재 말씀하신 대로 코스모 이제 화학이라든가 이런 계열사 쪽으로 2차 전지용 이런 이제 TYP 그 분체 이송 이쪽 수주가 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성장의 또 수혜도 같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한번 이번 좀 조정 구간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YPNF는 저에게도 좀 생소한 종목인데 저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종목 오늘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DYPNF 안 생소합니다. 그래요? 저만 생소했나 봐요. 네, 작년에 네. 코너에 한번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네. 팔고 났더니 50%가 더 가네요. 네, 제가 기억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 회사 좋고요. 근데 일단 그 종목보다 제가 보는 거는 일단 소부장 관련된 쪽에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기점에 담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반도체나 전반적인 2차 전지나 마찬가지로 어떤 IT 업황이 턴할 때 그에 따른 소재 들어가는 가장
큰형님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기회 요인들은 널려 있다는 관점 쪽에서 혹시나 한 18만 원대 부분까지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지금 가격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조정권 계속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원익 QNC인데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쿼츠 관련된 쪽에 비메모리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산업적 변화에 가장 또 수혜가 높은 측면들이 높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조정권을 이용해서 비중 늘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솔케미칼은 뭐 지난해부터 김민수 대표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고 원익 QNC는 지난주 금요일에 살짝 또 언급을 해 주셨던 종목인데 오늘 두 개 종목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박정식 대표는 덜 오른 종목 중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을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일까요? 예, 첫 번째로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일단 수소사업본부를 설치하면서 이 사업 규모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작년 창원시와 광주광역시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고요. 예, 융복합 수소 충전소 사업도 지금 현재 평택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를 해 나아갈 그런 지금 상황이고 LNG 벙커링 사업도 박차를 가해서 2030년까지 매출을 1조 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의 탈원전 탄소 중립 정책으로 LNG 수요 그리고 LNG 가격이 최근에 급등력이 나오면서 이 공급 가격 상승 가능성 그래서 매출 규모 확대와 영업이익 증가 가능성도 일정 부분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를 대략 한 28,000원대부터 여러분들이 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셔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 35,000원 정도 부분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도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만 되게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철강석 원료탄 이 철강석 제품이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 원재료 상승분을 제품에 본격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수익성에 빨간불을 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2024년까지 3,400억 투입해서 이 코크스 건소 소화 설비를 설치해서 폐열을 회수해 증기와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로 대략 연간 50만 톤 탄소를 배출을 감소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글로비스를 합작해서 하이네스 통해서 이 부생수소 생산 유통을 본격화하고 이 전기차, 수소차 강판 차체 사용량 증가와 그리고 이 초고장력 등 이 고급제 판매 증가 가능성이 올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연료전지 분리판 사업도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제철도 이번 조정력에 38,000원, 대략 한 36,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접근하셔서 대략 한 45,000원, 5만 원대까지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국내 증시지만 어떤 종목에게는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네 분 다 모두 말씀을 해주셨고 두 개 종목들을 각각 소개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내 마음속에 탑픽 종목 하나씩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한솔케미칼 가겠습니다. 네, 연 부장님. 네, 저는 뉴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는요. 한국가스공사 하겠습니다. 김정석 과장은요. 네, SK 이노베이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네 분과 함께 또 종목 공부까지 해봤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